안녕하세요. 신지입니다. 경제 감각을 깨우는 데일리 경제 브리핑 시작합니다. 2020년 10월 15일 목요일 경제신문 첫면을 장식한 것은 한국 대기업 CJ와 네이버 그리고 현대그룹입니다. CJ와 네이버가 주식 맞교환과 사업 제휴로 동맹을 맺게 됩니다. 14일 두 회사는 이커머스와 물류, 컨텐츠 기획, 제작, 유통 등 주요 사업 분야에서 공동 투자 및 사업 협력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지분 확보 방식과 규모 시기 등에 대해는 확정된 바가 없지만 이달 말로 예정된 각사의 이사회에서 구체적 방안을 확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대차그룹 회장으로 정의선 수석 부회장이 공식 선임되었습니다. 정의선 회장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영상 메시지에서 고객을 필두로 인류와 미래, 나눔 등 그룹 혁신 지향점을 제시하고자 한다며 현대차그룹의 모든 활동은 고객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 고객이 본연의 삶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인류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고객에 대한 새로운 이동 경험을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애플이 초고주파 5G에 적합한 아이폰 12의 4가지 시리즈를 이달 30일부터 국내 출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삼성은 내일인 16일에 갤럭시 S20 FE 출시를 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가격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한국은 미국이나 일본보다 15만원 더 비싼 가격으로 출고가 된다고 밝힌 데 대해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은 삼성전자와 LG전자 휴대폰 점유율이 일단 크기 때문에 애플의 우선 관심 대상이 아닐 수 있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민영주택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소득 요건을 완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소득이 낮은 우선 물량과 소득이 높은 일반 공급 사이에서 비율을 조정하여 일반 공급을 기존의 25%에서 30%로 늘린 것입니다. 또한 신혼 특별 공급에 대해서는 추첨제가 적용됨으로써 기존의 자녀수, 무주택 기간, 청약 통장 납입 횟수 등의 점수를 토대로 높은 점수 순으로 당첨자를 가렸다면 앞으로는 100% 축첨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내년 초 모집 공고를 신청하는 단지부터 이러한 완화된 소득 요건 변경안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회사인 존슨앤존슨은 지난 12일 코로나19 백신 임상 3상 시험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힌 데 이어서 미국 제약회사인 일라이일리 또한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3상 임상 시험을 안전 우려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코로나19에 재감염되어서 숨진 사례가 전 세계에서 처음 보고되었다고 CNN이 보고했습니다. 바로 89세 네덜란드 여성으로 골수암 투병 중이었는데 코로나 치료를 받고 퇴원한 뒤 50일 뒤에 다시 확정 판정을 받고 숨졌다고 전해집니다. 문재인 정부가 포스트 코로나19 산업 대책으로 그린 뉴딜을 발표한 가운데 이를 두고 한국전력에서는 코로나 여파로 확실한 경제성 우위를 가지지 못한 태양광과 풍력 등은 재정 투입 우선순위 변경으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실물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민생과 직결된 영역부터 재정 투입 무게중심 옮겨갈 것이라고 전망한 것입니다. 한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해상 풍력 발전 사업에 관하여는 14일 국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작은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가 목표로 하는 24.1기가와트에 달하는 해상 풍력 발전 사업을 추진하려면 최고 용량의 풍력 터빈만 사용한다고 해도 5,738기를 세워야 하며 시설마다 일정한 거리를 띄어야 하는데 그 면적이 막대한 점을 들었습니다. 또한 풍력 발전기기를 세우는 곳과 연안 어업지역이 많이 교차하기 때문에 수산업계의 피해 또한 크며 선반 진입이나 트롤 작업, 통항 등도 금지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 가지로 피해가 막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10일 항공관광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목적지 없는 비행 상품을 처음 선보였던 에어부산이 14일부터 국내 최초로 목적지 없는 비행 상품을 일반인 대상으로 판매합니다. 특별히 이번 달 30일에 한국의 날을 기념하여 30일부터 31일 이틀간 진행되는 이번 비행에서는 30일에 김해국제공항, 31일에 김포국제공항을 각각 출발하여 한반도 전역과 제주상공을 2시간 30분간 비행한 뒤 되돌아오는 일정입니다. 총 판매 좌석은 120석으로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감안하여 절반으로 줄인 좌석이며 항공권 가격은 공항세를 포함하여 15만 4천 원입니다. 이번 비행에는 승무원과 정비사 등이 기내에 동승하여 항공에 관해 소개하고 다양한 기념품과 승무원들이 실제로 먹는 식사인 크루밀이 기내식으로 제공됩니다. LG가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스타트업과 교류 및 공동 연구 개발을 모색하는 LG 커넥트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7개월간의 공모를 통해 선발한 50개의 혁신 스타트업이 참여하며 헬스케어, 모빌리티, 라이프스타일 관련 인공지능 솔루션, 가상현실, 증강현실 기술, 로봇 분야 기술을 소개하며 관련 제품을 시연합니다. 참여자들은 실시간 채팅으로 스타트업 기업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한편 LG는 2018년부터 계열사별로 스타트업 및 사내 벤처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카이스트 이승섭 기계공학과 교수 연구팀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살균 기능이 있는 초미세 물방울을 대량 생성할 수 있는 정전 분무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뿌려지는 초미세 물방울 안에 포함된 OH 레디컬이라는 살균 물질은 강력한 살균 효과를 가졌지만 인체에는 무해한 물질입니다. 이마트의 올 9월 매출이 전년 대비 2자릿수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이마트는 올해 추석이 지난해에 비해 늦어진 부분이 9월 실적 향상에 영향을 줬다고 분석했는데요. 코로나19 확산으로 추석 연휴에 귀성 대신 선물 세트를 보내는 사람들이 늘면서 매출에 기여했다라고 하는 분석입니다. GS 리테일은 최근 유기농 상품 전문 온라인몰인 달리살다를 론칭했습니다. 마켓컬리와 헬로네이처가 온라인 프리미엄 식품 시장에서 급성장하자 GS 리테일도 관련 서비스를 론칭한 것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8월에는 GS 리테일이 편의점 제품을 앱으로 주문 시 배달원이 1.5km 내에 있는 GS25에서 제품을 가져다주는 도보 배달 플랫폼인 우리동네 딜리버리, 즉 우디를 론칭하기도 했지요. 이는 기존 오프라인 편의점 중심 사업 구조만으로는 미래를 담보하기 힘들어진 만큼 온라인 커머스를 강화하거나 편의점 영역에 언택트 서비스를 더하는 방법으로 대안을 찾는 것으로 보인다고 업계는 분석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3년간 20대와 30대가 서울에서 내 집을 마련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4년이나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정이 결과적으로 미래 세대의 부담만 가중시키고 주거 사다리는 더 높아졌다며 현 정부 주거대책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상 오늘의 경제 브리핑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